다음은 근생빌라입니다. 근생빌라 같은 경우는 뭐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불법으로 내부의 시설을 개조를 해서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근생빌라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근생빌라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구제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근생빌라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조건을 보시면은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 부분이 뭐냐?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이 바로 근생빌라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 중에 하나를 주거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로 일단 인정을 받고 그 건물의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생빌라 같은 경우는 연도도 똑같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도 증명서류나 증명사진 같은 부분을 첨부를 해서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 일자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여러분이 잘 참조를 하시고 여러분이 2023년 12월 31일부터 살았다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만 근생빌라로 인정이 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50% 이상이 주거용이고요. 이 건축물 중에서 근생으로 허가받았는데 용도 변경을 안 하고 주택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근생빌라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조하시고 완전한 상가 건물의 근생빌라는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근생빌라 같은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법에서 말하고 있는 3조 1항 3호가 바로 근생빌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근생빌라의 무단 호수 증가 같은 경우는 건축법 49조, 50조, 52조 그리고 소방시설 설치 관리법에 관련된 12조를 준수할 것이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 49조는 건축물의 피난시설과 용도 제한, 그리고 50조를 보면은 건축물의 내화 구조와 방화벽, 52조는 건축물의 마감 재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법령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해설할 수가 없고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은 건축사 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49조, 50조, 52조를 준수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부분이 이번에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소방시설에 관련된 설치법 12조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이 4개 조항의 법을 만족을 해야만 가구수 쪼개기, 가구수 무단 증가, 근생빌라가 양성화가 된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 4개 법안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사가 현장을 보고 여기에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현장 조사를 통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와 상담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비용으로 가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추가 주차장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구수 쪼개기 건물 그리고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단서 조건이 나와 있는데 지자체 위임으로 면제 및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다 넘기면서 지자체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법안이 정리됐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이 부분들이 다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추가 주차장 설치가 면제인데 가구수 쪼개기, 근생빌라 같은 경우는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법의 문구를 보시면은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단서가 뭡니까? 주차장에 관련된 설치 비용이라든가
그 부분을 돈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자체장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로 또 정해서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자체 조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법안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건축법 시행령이 발표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 조례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 만드는 것도 한 1, 2개월 소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례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건영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